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건물 투시도 관련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C는 대략적으로 만들어 놨고요. 우리가 건물 투시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합성이나 이런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조경 같은 경우에도 그다지 이쁘지 않게 해놨고요. 그리고 건물만 도면이 있다 보니까 대지 주변에 대한 표현이 전혀 안 돼서 썰렁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카메라의 포컬 렌스 값을 좀 낮게 줘서 카메라를 좀 가까이 배치해 놨습니다. 가까이 배치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도로를 많이 만들기가 귀찮아서 그랬고요. 오늘 진행할 내용은 몇 가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알아볼 거고요. 첫 번째로 지금 카메라를 보면 이렇게 3분할 가이드가 있죠. 요거 만드는 거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요 내부에는 지금 전체 W 파랄렉스 텍스처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W 파랄렉스 텍스처를 만들어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건물 표현하는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게끔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이제 반투명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뒤쪽 도로가 다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수정을 해서 아래쪽으로는 조금 더 불투명하게, 위로 갈수록 조금 더 투명하게 좀 쉐이더를 수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이팅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라이팅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말씀드린 부분들을 순서대로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설명드리기 편한 대로 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된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건물을 앉혀놓은 위치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대지를 이만큼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한 요 정도에서 그냥 잘라도 크게 지장은 없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QGIS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바탕 작업을 해 놓은 상태고요. 바탕 작업을 해 놨는데 여기가 거의 평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평지인 위치를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작업해야 하는 대지가 혼타가 좀 있는 지형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건물이 놓여질 땅은 평탄화 작업을 어느 정도 좀 해놓고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차선을 전체 작업을 해놓은 게 아니고 카메라에 걸리는 위치만 차선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차선이랑 인도 작업한 부분만 떼어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차선을 중앙선, 그러니까 노란색 실선 부분만 따로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흰색 점선들 따로 그려줬고 흰색 점선 중에서도 좀 촘촘한 애들 따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이렇게 묶어서 오브젝트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는 거는 따로따로 그려놨지만 실질적으로 차선을 앉히는 과정은 지오메트리 노드를 통해서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앉혀놨습니다. 지오메트리 노드가 굉장히 간략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경계석 부분 따로 만들었고요. 보도블럭 부분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는 좀 잘못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뷰가 너무 확장이 되어서 그렇고요. 오소그래픽이 아닌 퍼스펙티브로 보게 되면은 거뭇거뭇 이상하게 나오던 부분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그냥 쉐이더 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안쪽에 있는 이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쉐이더 에디터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다입니다. 뭐 다른 부분은 없고요. 카메라에 걸리지 않는 도로와 인도 같은 경우에는 경계석을 만들지 않고 단순히 그냥 인도 블럭만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도로 아스팔트 표현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만 만들어 놨고 여기 나무 몇 그루 심어 놓은 게 다예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익스테리어 작업을 할 때는 이 주변부 경관 작업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차선이랑 동일한 재질을 사용을 한 거고요. 동일한 재질을 사용을 해서 지오메트리 노드 사용하고 똑같이 앉혀줬습니다. 결국 얘네는 다 그냥 커브로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커브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하기가 좀 굉장히 용이하겠죠. 여기에 있는 점 하나만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면은 횡단보도가 변하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 씬을 새로운 파일에다가 옮겨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카메라 먼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점점점이 보이죠? 이게 왜 보이냐면은 카메라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세이프 에어리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체크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안쪽에 점선이 두 개가 생겨요. 그리고 확장을 해서 보면은 아래에 타이트 세이프 마진 그리고 액션 세이프 마진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에서 제가 일단 타이트 세이프 마진을 0.6666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가로로 3분할이 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정확히 계산을 한다 그러면 1 나누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y는 0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액션 세이프 마진 같은 경우에도 x를 0으로 두고요. y를 1 나누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3분할이 된 이런 세이프 프레임이 생기는 거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카메라를 설정하고 구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링 미리 보기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씬 월드를 켜주고요. 씬 라이트도 당연히 켜줘야겠죠. 자, 월드에 일단 조명 넣어줘야 되는데 월드에 조명을 뭘 넣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하죠. 그냥 인바이러먼트 텍스처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항상 사용하던 헬기장 갖다 넣도록 할게요. HDR 소스 하나 갖다가 넣어줬고요. 넣어주게 되면은 이 라이트의 방향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광이 들어왔죠. 근데 역광이 아니고 지금 건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카메라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찍고 있죠. 그러면은 라이팅도 그냥 동일한 방향으로 좀 들어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HDR 이미지를 회전하기 위해서 매핑 노드와 텍스처 코디네이터 노드 그냥 그대로 걸어주고요. 여기에서 Z값 회전해주면 되는 거겠죠. 이거를 180도 회전을 해준다 그러면은 지금이랑 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라이팅이 세다 싶으면은 여기에서 그냥 스트레스 값 이미 조정하셔도 되십니다. 어차피 사용하는 조명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경 기준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로등이나 이런 거 아예 만들어 놓지도 않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명이 없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그냥 자연광만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연광 하나만 그냥 잘 쓰시면 되세요. 카메라의 노출값 이런 건 전혀 컨트롤을 하지 않을 겁니다. 카메라의 EV 값은 그냥 0으로 해서 전혀 건들지 않은 그냥 블렌더 기본 카메라인 상태로 그렇게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라이팅까지는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W 파랄렉스 이미지고 넣어놓은 거 여기에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 지금 천장 쪽에 있는 요 라이트 얘가 지금 너무 밝은 겁니다. 왜 너무 밝으냐? 원래 이 밝기로 오브젝트를 만들어 놔서 지금 너무 밝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렌더링을 돌렸을 때 지금 유리창에 들어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흐려지기는 하는데 지금 요거는 제가 살짝 건드려 놓은 거고요. 원래는 그냥 들어가는 상태가 요겁니다. 지금 노드를 벡터 매스 노드 하나만 더 매달아 놨는데 지금 그냥 보면은 얘가 너무 밝아서 주변 벽이 하얗게 화이트 도트라고 하죠. 영어로 검색하신다 그러면 이게 파이어플라이 반딧불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너무 고휘도가 반사가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데 요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벡터 매스 노드의 랩을 사용한 겁니다. 얘가 꺼져 있을 때는 요 안에가 너무 밝아서 반딧불이 현상이 굉장히 심했는데 얘가 켜지게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완화가 되는 것이죠. 대신에 여기에 있는 조명이 좀 흐려지는 건 있어요.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하다. 그래서 요거를 추가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패스 노드를 조금 더 활용하거나 하시면 되시기는 하는데 너무 잘 보이지 않는 실내고 이게 뭐 어느 정도만 표현이 되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하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하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드온을 사용을 했습니다. 애드온 한번. 애드온은 어떠한 애드온을 사용했느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애드온이고요. 스카이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라이팅 다이나믹 스카이라는 애드온이 있어요. 그냥 체크박스 클릭하셔가지고 활성화만 시켜주시게 되면은 사이드 패널에 크리에이트 항목을 가면은 다이나믹 스카이라는 항목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눌러주게 되면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만들어졌는데 안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월드가 지금 하나 제가 넣어놨었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 월드를 바꿔줘야 돼요. 월드를 다이나믹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월드로 바꿔줘야 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월드를 최종적으로 얘를 갖다가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건물에 적용되던 조명이 바뀌었습니다. HDR 이미지를 실제 조명으로 사용하고 요거는 바탕으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고 옮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스카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렌더 프로퍼티스 필름 항목 확장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트랜스퍼런트 체크 해제하게 되면은 하늘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 해당 애드온 같은 경우에는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노드를 컨트롤하는 것을 간단하게 여기 외부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기능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밝기가 올라가는 거고요. 이 밝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서 알겠지만은 월드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건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건물을 같이 좀 보면서 볼게요. 브라이트니스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건물에 들어오는 조명도 밝아진다. 그리고 아래쪽에 섀도우 컬러 세츄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자 그러면은 그림자에 대한 채도 값이죠. 그런데 그림자는 기본적으로 다 그냥 검은색이죠. 그래서 요거를 조정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냥 스카이의 색상, 채도 값이 줄어든 상태로 얘네가 조명을 받는 겁니다. 자, 1일 때 한번 다시 볼게요. 1일 때 푸른빛이 묻어 나오는데 얘가 0.1이 된다 그러면은 그 푸른빛이 그냥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올라가게 되면은 파란색이 더 많이 묻어나게 되겠죠.
이런 겁니다. 그냥 그 다음 아래쪽에 스카이 컬러가 있는데 스카이 컬러는 말 그대로 하늘 색상. 근데 요즘에는 주경이라 그래도 그냥 맑은 날, 완전 맑은 날의 주경을 바탕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늘의 푸른색에 건물이 묻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약간 좀 칙칙하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요거는 적당히 잘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잘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정답이 없는 거고 더군다나 후보종으로 넣어도 전혀 관계는 없으세요. 그 다음에 호리존 컬러. 호리존 컬러는 뭐냐면은 지평선에 대한 색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늘의 색상과 지평선의 색상, 요거 두 개가 그라데이션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얘를 임의로 색상 변경을 좀 이렇게 줘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지평선이 붉은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클라우드 컬러 있죠? 요거는 말 그대로 구름 색상. 구름 색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요거를 잘 섞어서 쓴다 그러면 노을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클라우드 오파시티, 구름에 대한 투명도. 얘가 낮아지게 되면은 구름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은 얇은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구름의 진하기인 거고, 그리고 아래는 클라우드 덴서티 항목이 있죠. 요거는 말 그대로 구름의 밀도, 구름의 양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 값이 내려가게 되면은 구름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얘가 올라가면 구름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밀도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름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좀 움직이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 값은 내가 원하는 대로 더 높여서 넣을 수는 있습니다. 5 이렇게. 그런데 변하지는 않아요. 최대값이 0에서 1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선 컨트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상태에서 거의 천장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이렇게 선라이트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고요. 이 선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값은 회색이고요. 요거를 이렇게 뭐 조정을 한다 그래도 뭐 직접적으로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그냥 태양광의 컬러기 때문에 건물을 같이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태양이 빨간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건들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선 밸류는 태양광의 강하기. 지금 선 밸류를 0.1을 올렸더니 태양이 쏟아지는 게 더 강하게 쏟아져서 바닥이 훨씬 더 밝아졌죠.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게 지금 태양이 거의 꼭대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다시 기본값으로 되돌리고요. 밑에 있는 소프트 하드라는 값이 있는데 이거는 또 건물이랑 같이 봐야겠네요. 지금 그림자가 이 정도 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소프트 하드의 값을 0.2로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자가 조금 더 부드러워져요. 0.1 정도로 가볼게요. 이렇게 조금 더 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스피어가 하나 들어있는데 태양의 방향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태양을 한번 다시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데 이걸 건들면은 태양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태양의 위치를 설정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은 이 내용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느냐? 노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모든 라이팅을 그냥 HDRI가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최초에 만들었던 월드에다가 쟤네를 갖다 놓고 써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얘를 옮겨놓고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것을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1번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붙여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온 거, 여기서 나온 거 두 개 섞어주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두 개를 믹스 쉐이더 노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패스 노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지 카메라 레이를 팩터 값으로 사용을 하고요. 카메라에 보이는 거는 다이나믹 스카이가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전체 다 HDRI 이미지가 관여할 수 있게 위아래를 바꿔주게 되면은 보이는 하늘은 다이나믹 스카이에서 만들어진 하늘이 보이는 거고 실제 건물과 주변부의 조명을 쏘는 것은 전부 다 HDRI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만든다 라고 하면은 어두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이나믹 스카이의 항목을 건들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하늘은 내가 내 마음대로 설정을 하고 대신에 실질적인 조명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는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주변 건물만 하면 해결이 되겠네요. 이 주변 건물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여기에 까만색으로 막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건물이 지금 재질 설정된 것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트랜스퍼런트 BSDF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그냥 넣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트랜스퍼런트만 집어 넣어서 보면은 완전히 투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투명하게 나오다가도 까맣게 나오죠. 요 나오는 이유는 뭐냐? 렌더링 옵션이 낮아서 그런 거죠. 라이트 패스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 트랜스퍼런트 항목이 8밖에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고요. 요거를 한 16 정도 올려보면은 많이 사라지고요. 24 정도 올리게 되면은 더 많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이게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충분히 높여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충분히 높여서 사용하지, 그래서 해당 부분이 너무 높아진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뒤에 있는 건물들 그냥 잘라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기본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한번 노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는 뭐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짜놓은 거 그냥 버리고 새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건물만 한번 덜어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트랜스퍼런트 BSDF 가지고 시작할게요. 트랜스퍼런트 BSDF 기본적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세팅을 할 건데, 여기에서 보면은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 보기 편한 대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건물이 들어가 있고요. 건물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계속해서 중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럼 얘를 한번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냥 투명이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요 값을 좀 낮춰준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왜냐면은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점점 더 두껍게 중첩될수록 진해져 버리죠. 요대로 괜찮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요게 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사용하지는 않고 추가적으로 노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건물의 외곽선 부분 원래 만들어져 있던 거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보면은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요 외곽선, 그러니까 접히는 부분, 코너 부분은 이렇게 조금 라인이 잡히게끔 해서 건물의 형태가 조금 더 드러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간단하겠죠.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사용을 해도 되겠죠. 앰비언트 오클루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인사이드를 클릭하게 되면은 반대로 나오니까 이거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인사이드 체크한 거랑 안 한 거 두 개를 그냥 멀티플라이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거를 그냥 갖다가 꽂아서 봐도 되기는 하겠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서 디스턴스 값은 적절히 잘 조정을 해야겠죠. 혹은 베벨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하고요. 얘는 0.1 정도로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노말, 그리고 두 개를 벡터 매스 노드에 서브트랙트를 사용을 해서 보게 되면은 노말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면은 요 코너 부분만 이렇게 또 보이죠.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다시 랭스로 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써도 되겠죠. 쓰는데 그냥 쓰면 안 되고 얘는 인버터 컬러 해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해줘도 됩니다. 아까는 값이 1이었죠. 이렇게 봐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기존의 노드를 이렇게 그냥 연결해 놨었으니까 동일하게 쓰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샘플 값이 높아지게 되면은 얘네가 지금 점점점점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여기 조금 더 깨끗하게 나오는 효과가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잘 보이게 레디우스 값은 1로 두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만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역시나 투과되는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뒤로 갈수록 지저분해지는 거죠. 맨 앞에 보이는 건물에 대한 부분만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라이트 패스 노드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패스 노드에 보면은 트랜스퍼런트 뎁스라는 항목이 있죠. 트랜스퍼런트 뎁스가 깊어지게 되면은 아예 그냥 투명하게 보이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트랜스퍼런트 BSDF 하나 그냥 흰색으로 해서 갖다 놓고요. 요거 두 개를 믹스를 시켜주고요. 여기에다가 팩터로 트랜스퍼런트 뎁스를 꽂아볼게요. 꽂아보게 되면은 그냥 바로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트랜스퍼런트 뎁스를 바로 꽂게 되면은 트랜스퍼런트 뎁스가 1만 되더라도 아래쪽으로 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맨 앞에 있는 건물들만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건물 자체가 너무 투명한 거죠.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색상을 이 뒤에서 넣어줘도 되지만 그냥 여기에다가 디퓨즈 BSDF 하나 넣어주고요. 요거 두 개를 믹스 쉐이더로 사용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팩터 값을 잘 조정을 해서 적당히 사용을 하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쪽은 불투명, 위로 갈수록 좀 투명하게끔 나오게끔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믹스 쉐이더를 하나를 더 써주고요. 그 다음에 디퓨즈 BSDF, 요거는 이제 위쪽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아래에서 올라가는 그거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텍스처 코디네이터 노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제너레이티드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오브젝트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뭐 마음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십니다. 그런데 사용하기 편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오브젝트보다는 현재로서는 제너레이티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0 이하의 값을 가지게 되니까 제너레이티드로 그냥 매달아 주고요. 세퍼레이트 XYZ, Z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서 맵 레인지 연결 또 하나 해주고요. 프롬맥스를 건들든 투맥스를 건들든 요거를 잘 건드려 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맵 레인지가 아니고 컬러 램프를 걸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얼마큼 불투명하게 나오는지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팩터 값으로 사용을 하고요. 검은색 부분에 불투명한 거 그리고 하얀색 부분에 투명한 거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은 되는 거겠죠. 디퓨즈 BSDF는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서 0.5 정도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맵 레인지 다시 보면서 이렇게 투명한 부분을 조금 더 늘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요 엣지 라인도 없어졌죠. 왜냐면 지금 얘는 그냥 디퓨즈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쪽은 그 라인 자체도 사라지는 모습이고요. 위로 갈수록 투명해지면서 대신에 라인이 잘 보이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믹스 쉐이더를 그냥 0으로 줘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여기서 컬러를 연결해 주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부분에도 이렇게 같이 좀 나오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검은색에서 흰색의 범위니까 그것도 맵 레인지 다시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아래쪽을 어둡게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투시도 작업은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익스테리어 투시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건물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주변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고 나무도 지금 좀 별로고요.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에도 조경이 심어져 있으면 인도블록 위에 안 심어져 있죠. 주변부도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가로등도 좀 만들어주고 지나가던 자동차도 좀 만들어주고 사람들도 좀 갖다가 올려놓고 이런 것들이 좀 좋기는 하겠죠. 사람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무 컷아웃 이미지로 나무 표현했을 때 한번 봤으니까 그거 좀 응용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를 빼먹었네요. 자, 지금 그림자가 좀 강하게 지는 것 같다 해서 요거를 좀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조명으로 사용한 HDR 이미지에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요거 하나 매달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라스트를 좀 낮춰준다라고 하면은 그림자가 좀 약해져요. 대신에 전체적으로 컨트라스트가 낮춰진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인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였는데 컨트라스트가 낮아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희미해지는 거죠. 결국은 가장 강한 밝기를 가지던 태양조차도 좀 뭉개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이미지도 좀 흐려질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좀 흐려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밸류 값을 다시 한번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림자가 조금 더 흐려지는 형태로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컨트라스트가 더 강해진다 그러면은 그림자가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게 만들 수도 있겠죠. 추가적으로 선라이트를 같이 엮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선라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HDR이 회전하는 거에 따라서 자리를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굳이 필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해당 내용은 그냥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 외부 투시도 작업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요. 하늘에 대한 색상이나 이런 거는 건물이 묻히지 않게끔 좀 잘 맞춰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는 요 W 파랄렉스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밝기를 적절히 잘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건물들에 대한 사진을 좀 찍어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요즘 건물들이 대부분 다 유리 같은 경우에 코팅 유리가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색상이 더 진해져서 내부가 훨씬 더 안 보이기는 해요. 실제로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는 내부가 이 정도로 거의 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블라인드 쪽은 조금 더 밝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너무 내부가 안 보이게 하면은 그림 자체가 조금 더 어색해 보이고 예뻐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밝기를 적절히 연출을 통해서 맞춰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허접하지만 익스테리어 투시도 작업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영상을 만들어 볼지 또 열심히 고민을 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